안녕하십니까, 백패킹 튜너입니다. 제가 오늘은 텐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2인용 텐트입니다. 동계 백패킹 때는 2인용 텐트보다는 1인용 텐트를 권해드립니다. 왜 1인용 텐트를 써야 되는지 지금부터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3계절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1인용과 2인용은. 물론 저는 4계절 내내 1인용만 가지고 다닙니다. 가볍기도 하지만 1인용만의 그 포근함이 있어요. 그래서 10년을 넘게 1인용 텐트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2인용 텐트가 왜 겨울에 안 좋은지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인용 텐트는 제가 지금 매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매트 위에 올라와 있고, 이 매트가 끝나는 지점부터 텐트 끝까지의 거리, 이 정도의 거리가 일반 그냥 맨 바닥입니다. 이 매트 밑에는 지라이트 솔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다가 냉기는 매트 아랫부분에는 안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냉기가 올라오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을 냉기 차단을 시키려면 매트를 또 깔든가 아니면 뭐 지라이트를 하나를 더 깔든가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보통은 여기는 깔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누워서 자다가 손만 이렇게 내밀어도 굉장히 차가움을 느낍니다. 물론 떨어져서 매트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발만 대도, 잠깐만 대도 차가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제가 극동계 때는 2인용 텐트보다는 1인용 텐트를 추천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1인용 텐트는 에어매트 끝나는 지점부터 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랑 똑같겠죠. 이 끝나는 벽 부분이 에어매트의 끝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매트 이 양 끝 이외에는 이런 바닥이 안 보이는 겁니다. 바닥이.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근본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텐트에서 따뜻한 게 아니라 차갑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덜 춥다는 얘기죠. 쉘터, 바닥이 없는 쉘터에서 잘 때보다는 텐트가 훨씬 추위가 덜합니다. 그 텐트도 메쉬 타입 텐트에서 자는 것보다 메쉬가 아닌 텐트에서 자는 게 훨씬 추위가 덜합니다. 그리고 텐트에서 자더라도 2인용보단 1인용 텐트에서 자는 게 훨씬 추위가 덜합니다.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내뿜는 호흡만으로도 충분히 포근함을 느끼면서 잘 수 있다는 얘기죠. 2인용 텐트는 이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도 있지만 부피가 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1인용보다는 내가 내뿜는 호흡에 의한 따뜻함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1인용 텐트를 추천을 더 하고요. 공간이 큰 만큼 싸늘함은 더합니다. 물론 뭐 2인용 텐트의 좋은 점은 있죠. 이 옆에 뭐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 다 놔도 되고요. 그렇지만 1인용 텐트도 충분히 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싱글월이 아니라면은요. 더블월 같은 경우는 뭐 밖에다 신발을 놔도 되고 배낭도 밖에 놔도 되지만 배낭도 안에 넣고 잘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까지 지금 이 영상 다음에 보실 수 있고요. 득과 실을 따져본다면 뭐가 득일까요? 그러니까 백패카서의 편리함보다는 우선은 극동계에는 좀 덜 추운 게 좀 덜 고통스럽겠죠. 추운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으니까는요. 어차피 침낭 안에 들어가면 뭐 따뜻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는 도중에 좀 포근하게 자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1인용을 추천하는 겁니다. 1인용 텐트입니다. 이 1인용 텐트는 되게 아늑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완전히 차단이 되는 거죠. 밑에
G라이트가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매트가 있고, 그리고 침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는 완벽하게 차단이 됩니다. 2인용 같은 경우에는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냉기가 많이 올라왔죠. 그런데 이 1인용 텐트 같은 경우에는 에어매트 자체가 텐트 바닥 부분이랑 완전히 빈 공간이 없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거의 차단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누워서 잘 때 포근함이 훨씬 더하겠죠. 그리고 이게 메쉬가 아니니까 뭐 바람도 덜 불게 있고요. 그리고 1인용 텐트는 뭐 배낭이라든가 뭐 신발이라든가 뭐 이런 거 둘 데가 없지 않느냐?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싱글월인 경우 그렇고요. 더블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낭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다 놓으면 뭐 젖지 않겠느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배낭 또 놓는 법이 또 따로 있어요. 배낭 놓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을 다 빼낸 배낭입니다. 이 배낭을 등판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머리 부분 매트를 들고 놓습니다. 최대한 끝에 맞춰서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베개를 놓고 누우면 되게 편안합니다. 정말 편해요. 이제 이 어깨 부분부터 이렇게 서서히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베개를 따로 두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침낭 아래 매트가 있고 매트 밑에 배낭을 깔아놨기 때문에 훨씬 더 포근한 느낌이 더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잘 때 보면 극동계 때는 다 꽁꽁 싸매고 자요. 꽁꽁 싸매고 자면 어디가 제일 추울까요? 춥다기보단 시리죠. 얼굴이 되게 시리죠. 얼굴이 시려서 보통 이렇게 침낭 안에 쏙 들어가서 자거나 아니면 이 헤드 부분을 최대한 조여서 자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코나 입은 시렵죠. 안으로 들어가서 자다가도 답답하면 다시 꺼내야 되니까, 이럴 때는 이 고어텍스 소재 많이들 갖고 입으시잖아요. 이 고어텍스 소재, 반드시 고어텍스 소재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그냥 덮어쓰고 주무세요. 아랫부분이 덮어쓰고 이 끝부분 있죠. 끝부분이 이제 한 목 정도 오게끔 이렇게 해서 주무시면 얼굴이 시리지가 않아요. 얼굴이 전혀 시리지도 않고, 그리고 답답해서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없어요. 고텍스 소재라 이게 숨을 쉬면 바깥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 침낭 속에 쏙 들어가서 자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얼굴이 시리지가 않습니다. 아주 추울 때 꼭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따뜻하고, 배낭도 이 밑에 넣으시면 어깨에서부터 목까지 올라오는 게 너무 편안합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그나저나 올겨울도 뭐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서 어떻게 동계 백패킹을 다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백패킹의 꽃은 극동계죠. 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눈이 안 와서 참 답답합니다. 부디 1월에는 폭설이 한 3번 정도만 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도심은 뭐 염화칼슘 뿌리니까 그런 맛은 없겠지만, 우리가 산에서 하얀 설경을 마주하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추운 데서 코 시린 데서 자는 그 느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통 세상이 하얀 그 느낌, 그 느낌을 올해는 꼭 2-3번 정도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패킹 튜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